자, 이번 시간에는 법률의 무효 취소 5장 보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교재는 402페이지부터 시작이 되죠. 자, 무효하고 취소는 개념적으로 다르죠. 무효는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맺어진 계약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게 무효가 되겠습니다. 소개를 하나 해드려 볼까요? 자, 이렇게요. 이 자제분이 이렇게 C, D, E 이렇게 두 부부로부터 얻어진 자제분이 이렇게 세 분이 있을 때 이때 C가 이 큰아들이요. 큰아들이 아빠 엄마한테서 유산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고를 해가지고 너무 많이 돈을 까먹고 탕진을 해가지고 이 D하고 이 밑에 동생들한테 미안한 상황인데 이 동생이 이러는 거죠. 큰형한테. 형, 돈 받은 거 많으니까 형이 받을 돈 아빠 돌아가시면 아빠한테 상속받을 거 그거 미리 포기해. 상속 미리 포기한다고 그래. 포기한다고. 포기각서 여기 찍어. 이 각서에다가 도장 찍어. 계약서 써. 그래서 이 C가 동생들을 위해서 그래. 내가 이거 포기해줄게. 포기해줄게. 상속집은 포기할게. 라고 각서에다 도장을 찍었다. 그럼 계약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계약은 이루어진 거죠. 계약이 됐는데 이 상속 포기라는 거는 법적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지 사망하기 전에는요.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이 상속 포기 각서는 아무리 써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사망 전에. 부가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각서를 여기서 요구하거나 여기가 새엄마가 이걸 써달라고 요구하면 그냥 10번 100번 써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요. 그럼 무효는 계약은 된 거예요. 됐는데 뭐가요?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게 무효입니다. 그럼 뒤늦게요. 나중에 아빠가 죽어도 상속집은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게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는 계약은 되었을 때, 계약은 맺어졌을 때 법적으로 뭐가 없는 거, 효력이 없는 걸 이걸 무효라고 그러고 계약이 아예 안 되면, 계약이 아예 체결이 안 됐다. 이건 불성립이라고 그래서 무효하고 구별 짓는다는 거죠. 예, 그 정도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무효의 개념에 관한 논의 됐고요. 두 번째, 무효의 종류 보실게요. 무효의 종류.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무효의 종류가 나와 있죠. 자, 그 첫 번째가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가 개념상 다르죠. 예컨대 A하고 B 간의 계약이 이게 불공정 계약이었다. 불공정 계약이었다. 급부하고 반대급부가 불균형하고 이쪽에 궁박을 이용해서 맺어진 불공정 계약이었다. 그럼 이건 절대적 무효죠. 그 무효는 제3자에게도 무효가 관철이 되는 겁니다. 즉 절대적 무효는 싸그리 무효다. 싸그리. AB 간에도 무효, BC 간에도 무효, CD 간에도 무효. 다 무효가 되는 걸 무슨 무효? 싸그리 무효,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때 C나 D가 제3자가 선의여도요. 얘가 선의3자라도 얘가 뭐라고 이거 무효라는 거를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싸그리 무효니까. 그래서 A는 이 무효를, 이 절대적 무효를 누구한테도 요 선의3자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얘가 무효라는 것을 대항할 수 있사옵니다. 역으로, 거꾸로 말하면 선의3자는 뭐라고요? 선의3자는 누구한테요? 당사자에게 뭐라고 이게 유효라고 우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싸그리 무효니까 얘는 뭐라고 못해요? 유효라고 못 우겨요. 유효라고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왜? 싸그리 무효인데 네가 왜 유효라고 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선의3자가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싸그리 무효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게 상대적 무효면 즉 비진의 표시나 허위 표시는 선의3자에게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유효. A, B 간에는 무효, 선의3자에게는 유효. 그러면
선의삼자는 누구한테요? A에게 뭐라고요?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상대적 무효. 그리고 무효의 종류의 첫 번째 맥락이 이 부분. 그리고 이게 절대적 무효는 추인이에요. 이게 추인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일부 무효예요. 법률의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다. 이게 원칙이죠. 일부가 꽝이면 전부 꽝이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가 나옵니다. 405페이지 보면 확정적 무효하고요. 불확정 무효. 법률의 행위가 무효로 확정된 것. 확정된 무효를 확정 무효라고 하고요. 확정되지 않으면 유동적 무효. 여기서 확정 무효하고요. 유동적 무효를 잠깐 더 들어가 볼게요. 확정 무효는 예컨대 이 계약이요. 허위 표시였다. 허위 계약이었다. 허위 계약. 그럼 이건 처음부터 확정된 겁니다. 왜? 허위로 쓴 계약서니까. 그 다음에 불공정 계약. 103조 위반, 104조 위반 다 뭐야 이게요? 확정적으로 무효로 정해진 겁니다. 처음부터. 또 마찬가지로요. 무권대리 행위.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 거절하면. 무권대리를 본인이 뭐하면 추인 거절했다. 원래 무권대리는 뭡니까?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 근데 그걸 뭐 해버리면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뭘로 돼요? 확정 무효로 되죠. 오케이. 그리고 확정 무효하고 유동적 무효는 정반대 편에 있다는 거. 이게 확정 무효로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유동적 무효로 되는 게 있다. 유동적 무효로. 언제냐? 무권 대리 행위. 무권 대리 행위는 왜 유동적 무효냐? 본인이 추인이나 거절에 따라서 효력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 또 하나가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기 전에 땅을 매매를 했다. 이게 허가구역이거든요.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아직 허가받기 전인데 매매를 했다. 그럼 이 매매는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얻으면 뭘로 되고요? 유효. 허가를 못 얻으면 불허가 되면 허가를 안 내주면 뭐가 되고요? 무효로 되겠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땅을 매매하면 이거는 유동적 무효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 땅을 뭐한 경우 매매한 경우를 집중적으로 여기서 만나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여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투기를 막기 위해서죠. 투기를.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투기 주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허가구역으로 딱 지정해버린 거죠.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도입니다. 허가 받기 전에 아직 허가를 내주기 전에 땅을 뭐 했다? 둘이 매매를 했다. 이 매매는 허가를 얻냐 못 얻냐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왜? 허가를 얻으면 유효, 허가를 못 얻으면 무효로 이렇게 나눠지니까 유동적이다. 그럼 이 계약은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겁니다. 유동적자를 빼면 무효라는 겁니다. 현재.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그럼 얘는 땅을요. 땅이나 이 땅의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없습니다. 땅 등기를 뭐 해줄 의무? 이전해 줄 의무. 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무효기 때문에. 현재 무효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언제 넘겨줍니까? 땅하고 등기 이전은 허가 나면 넘겨주는 거고 그전에는 그냥 보류시켜라 이런 뜻. 그럼 이 매수인은 돈 줄 의무. 돈을 지급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왜? 무효기 때문에. 그럼 돈은 언제 넣는 겁니까? 허가 나면. 허가 받고 나서 중도금, 잔금 치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얘가 등기를 줄 의무가 없으니까 거꾸로 얘는요. 등기 달라고 할 권리요. 등기를 넘겨달라. 등기를 나한테 달라고 할 청구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왜? 무효기 때문에.
돈 줄 의무가 없고 등기 달라고 할 권리도 서로 없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첫 번째가 유동적 무효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 첫 번째 특징은 현재 무효다. 무효라서 얘가 땅을 줄 의무고 얘는 돈을 줄 의무가 서로 줄 의무가 없다. 서로. 서로 의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럼 얘가 중도금을 안 넣어도요. 중도금을 안 넣어도 법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겠네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의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확정적 무효 사유하고 유효 사유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동그라미 3번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법률관계 특징. 그 특징에 별세개 할게요. 첫째 무효, 기억 무효. 서로 이행 청구를 못한다. 서로 이행 청구를 못하는 거죠.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얘는 등기 달라고, 얘는 돈 달라고. 얘가 돈 달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고 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별표. 두 번째요. 계약금 몰수 특약이 있어도 허가 전에는 매매대금 지불 의무가 없는 겁니다. 얘가 돈 줄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대금을 지불 안 해도 중도금이나 잔금을 안 줘도 계약금 몰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계약금 몰수 안 당하는 거예요. 왜? 의무가 없어서. 그래서 세 번째 점이요. 허가 전에는 무효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 의무는 있다는 거죠. 무효면 의무가 없는데 무슨 의무? 협력 의무는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거요. 뭐 무효면 의무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의무는 왜 있어요? 이 의무는 왜? 허가받는 거를 전제로 깔고 계약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허가받도록 쌍방이 뭐를 받도록 허가를 받도록 뭐하라? 협력을 해줘라. 이걸 협력 의무라고 그래요. 협력 의무. 근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의무는? 협력 의무는 쌍방한테 있다. 이게. 그럼 이 협력 의무는 뭐냐? 부차적 의무다. 이거는. 부수적 의무라고 그래요. 부수적 의무. 주된 의무는 뭡니까? 주된 거. 땅 주고 돈 주는 게 주된 거고 이건 뭐예요? 부차적 의무다. 예컨대 결혼을 하면 남녀가 둘이 혼인을 하잖아요. 그럼 주된 의무가 있어요. 주된 의무. 그건 뭐냐? 정조 의무가 있어요. 배우자끼리는 정조를 지켜줄 의무. 정조 의무. 두 번째는요. 부양 의무가 있어요. 배우자가 병이 들거나 아파가지고 거동을 못하게 되면 부양을 해줄 의무가 있어요. 부양 의무. 법적으로. 그게 주된 의무에 속하는 것들이죠. 주된 의무. 그 다음에 부차적인 의무로 뭐가 있느냐. 예, 아침밥 챙겨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게 부수적 의무예요. 부수적 의무. 예, 용돈 주고 아침밥 챙겨주고 넥타이 매주고 이럴 부차적인 의무가 부부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허가 전에 땅을 매매했을 때 주된 의무는 이거죠. 이거. 근데 이거는 부수적 의무로 부차적 의무라고 그러죠. 부차적 의무로. 부차적 의무로 뭐가 존재하느냐. 협력 의무가 있다. 허가받도록. 성질 볼게요.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고 주된 의무가 아닙니다. 부수적 의무의 별표. 그럼 만약에 얘가 협조를 안 하면 얘가 이 매도인이 이거를요. 협조를 안 해주면 협력 의무를 얘가 도대체 협조를 안 해. 만나주지도 않아. 서류도 안 줘. 얘가 갑이요. 그럼 협력 의무를 뭐하면? 위반하면. 얘가 협조 안 하는 거죠. 그럼 이 매수인이 계약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자, 첫째, 이행강제의 소개가 가능하다. 이행강제. 협조하라고요. 협조하라고 얘가 소송 걸 수 있어요. 그걸 이행강제라고 그래. 이행강제. 이때 두 번째 점이요. 두 번째 점하고 세 번째 점 있죠. 세 번째 점 볼게요.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파기할 수 있느냐? 허가 절차의 협력 의무는 주된 의무가 아니라 뭐라요? 부수적 의무이기 때문에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별표. 해제 못합니다. 단 손해배상은 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는 못하는 거냐? 해제는 못하는 겁니다. 왜? 이게 부수적인 거라서. 부차적인 거라서 해제는 못합니다. 마치요. 아침밥 안 챙겨줬다고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아닌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해제는 못하는 거예요. 이 매매를. 대신에 손배 청구는 걸 수 있어요. 이거 협조안에서 입은 손해 있죠. 손해는 요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 요구는 됩니다. 아, 요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점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 했어요. 이 두 번째를 지금 제가 패스했는데 요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점. 그럼 이 매수인이 이 매수인이 협조해달라고 저 땅 주인한테 협조해달라고 그럴 때 이 돈을 줘야 되느냐? 돈을 안 주고도 뭐 해달라고요? 협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돈을 안 줘도 되니까 허가 전에는. 그래서 돈 주고요 안 주고 돈 안 주고도 협조할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셔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얘는요 이 매도인은 얘가 돈 안 줬다고 얘가 돈 안 줬으니까 나 협조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두 번째 점입니다. 별 3개. 매수자가 협력의 무이행을 청구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을 제공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 협력 의무하고 매매대금은 이 협력 의무하고 이 돈하고 매매대금, 협력 의무하고 돈은 동시에 맞물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맞물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별표. 그 다음 세 번째가요. 계약 해제 여부, 해제. 첫 번째요. 해제 여부의 첫 번째는요. 일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채무불이행에 별표할까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제 못할까요? 얘가 돈 안 준다고. 얘가 계약 엎어요? 못 엎어요. 왜요? 돈 줄 의무가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제 못하는 거죠. 왜? 의무가 없잖아요. 의무가. 무효기 때문에 의무가 없어서 해제 못하는 겁니다. 채무불이행으로. 두 번째는요. 협력 의무 위반. 이것도 해제 안 됩니다. 왜요? 협력 의무는 부차적인 거니까.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도 안 되고 협력 의무 위반으로도 해제를 못하는 겁니다. 단 세 번째가 돼요. 세 번째 점은요. 계약금 해제. 얘가 저 땅 살 때 얘가 계약금을 만약에 계약금을 여기다 10억을 걸었다. 그 10억에 몇 배를 주고 얘가 2배요. 2배를 주고 계약을 뒤집어 엎는 건 됩니다. 이걸 무슨 해제? 계약금 해제는 된다고 그래요. 계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따라서 해제가 세 가지죠. 세 가지. 기억, 니은, 디귿인데 채무불이행을 가지고는 해제 못하더라. 왜? 무효니까. 협력 의무 위반으로도 해제 못하더라. 왜? 부수적이니까. 근데 뭐만으로? 계약금 2배 주고 계약금을 2배 주고 뒤집어 엎는 건 이건 되더라. 이 해제만 된다. 이 계약금 해제만. 그래 읽어보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은 후에도 아직 착수 전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약금 2배 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해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계약금 해제다라고 그래요. 계약금 해제다. 조심할 건 허가 내줬어도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중도금 넣기 전이면 얘가 뭐 넣기 전이면 중도금 넣기 전이면 허가 나온 것도 뒤집어 엎을 수 있다. 그래서 해제 여부가 세 가지로 다툼이 있다는 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손배 청구입니다. 손배 청구. 자, 거기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째요. 허가 전에는 일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협력 의무 위반으로는 이거 됩니다. 왜? 협조 의무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채무불이행은 안 돼요. 왜요? 채무가 없으니까. 근데 협력 의무는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엮을 수는 있어요. 이거는. 왜? 협력 의무 인정되니까. 그 점이 구별의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 미음 계약금 회수입니다. 다섯 번째가 계약금 회수. 여기서 계약금 10억을 걸었다. 계약금 10억을.
이 계약금을 그럼 묻어둔 거죠. 그 묻어둔 계약금을 언제 돌려받느냐? 허가 전에는 못 돌려받아요. 유동적 무효니까. 그럼 언제? 확정적 무효로 돼요.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매수인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을 회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별표. 그럼 언제? 확정적 무효로 될 때. 확정적 무효로 되어야 비로소 계약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 다음 가처분 문제 있는데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주의할 게 세 가지 있어요. 그거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이래서 유동적 무효 5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5가지가 빈출 쟁점입니다. 빈출 쟁점. 여기서 시험 나온다고 보시고 이거 집중적으로 학습하시면 돼요. 5가지. 그 다음에 취소로 넘어가 보실까요? 취소요. 410페이지. 이 매매 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었다. 즉 얘가 제한 능력자였다. 갑이 제한 능력자이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했다. 착오로 계약을 했다. 이러면 이 계약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여기를 취소권자, 여기를 상대방. 그래서 갑은 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취소 안 하고 냅두면 이거는 유동적이다. 이건 불확정 유효다. 이거는 불확정 유효. 불확정 무효 유효 상태에 있는 겁니다. 불확정 유효. 취소를 하면 뭘로 되고요? 무효로 되고 추인을 하면 유효로 되고. 근데 이 매매 계약은 얘가 취소를 하거나 추인을 하거나 얘가 선택권이 있다. 이때 갑을 뭐라고 하느냐? 취소권자. 여기를 상대방.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러면 취소의 개념. 유효한 법률 행위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유효를 뭘로? 무효로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걸 취소라고 그래요. 원인은요, 절대적 취소하고 상대적 취소로 나눠지죠. 절대적 취소는 제한 능력일 때. 상대적 취소는 착오나 사기 강박. 이게 상대적 취소다. 그 다음 3번 취소권자는 누굽니까? 여기 있죠. 제한 능력자, 법정 대리인, 승계인, 착오자. 이 사람들이 취소권자죠. 단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어요. 별 3개. 그 다음 상대방은 누굽니까? 을이죠. 을. 갑하고 계약을 맺은 을이죠. 만약에 을이 저 땅을 병에게 팔았다. 제3자에게 땅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양도했다. 이거죠. 땅을 뭐 했다. 이거 양도했다. 그럼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냐? 을이지 병이 아닙니다. 얘가 사기쳐가지고 땅을 양도한 거죠. 얘가 양도인. 사기꾼이 사기쳐가지고 땅을 얘한테 넘긴 거죠. 양도인, 얘는 양수인이다. 그럼 취소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을, 양도인. 양도인이지 양수인이 아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병이 아니라 을에게 해야 됩니다. 을에게. 왜? 계약을 을이랑 맺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측에 취소기간 쌍괄호서 3번 볼게요. 취소기간은 언제까지냐? 추인할 수 있는 날. 이걸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고요. 계약서 쓴 날로부터는 10년입니다. 자,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의 별표 3년 그리고 계약시로부터는 10년.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 동그라미 2번이 별표예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 원인이 뭐한 날? 소멸된 날을 말합니다. 이 원인이 뭐한 날? 소멸된 날. 그러면 미성년자는 언제로? 성년이 된 날.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그 다음 강박을 당한 사람은 협박으로 계약한 사람은 협박에서 뭐한 날? 벗어난 날.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 사실을 안 날. 안 날로부터 3년이 안 날로부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취소 원인이 소멸된 날.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추인할 수 있는 날이다. 별표. 그래서 3번이요. 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계약서 쓴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법률 행위는 확정적 유예로 돼요. 왜요? 취소권이 소멸해서. 자, 취소는 취소권자가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자기하고 계약서 쓴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뭐하고 똑같아요? 추인권하고 똑같아요. 추인도 형성권, 취소도 형성권, 또 해제도. 해제나 취소나 추인이나 다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니까 형성권이라고 해요. 이때 여기에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다. 그게 일부 취소 문제입니다. 일부 취소. 동그라미 4번에. 법률 행위가 가분적 나누어질 때는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예컨대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일부 취소다.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굴비 10박스, 낙지 10박스 이렇게 20박스를 저희가 주문을 했어요. 다 국산인 줄 알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낙지는 국산인데 이놈의 굴비가 중국산이었더라 이거죠. 요즘은 굴비도 이거 그렇게 작업을 한다고 그래요. 이 10박스 다 중국산이 아니라 거기다 반을 섞어버리는 거죠. 섞어치기 하는 거죠. 반은 국산, 반은 중국산 이렇게 섞어버리니까 식별이 안 되는 거죠. 원산지 표기를 바꿔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중국산이니까 짝퉁이니까 이건 일부만 취소하면 되겠다, 일부만. 이게 일부 취소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건 그대로 두고, 이거는 그대로 두고, 요것만 사기 찬 거니까 요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려면 이게 굴비하고 낙지하고 따로따로 어떻게 돼요? 분할이 돼야만 일부 취소가 되더라. 이런 얘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분적이거나 특정될 수 있다. 요거로 특정돼서 나눌 수 있으면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취소의 효과. 자, 이래서 이제 취소를 하게 되면 이 계약은 뭘로 돼요? 처음부터 무효로 됩니다. 이 매매 계약은 유효였어요. 그죠? 불확정 유효였지만 유효였던 계약이 뭘로 바뀌어 이제는? 취소를 하면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 처음부터 뭘로 바뀝니다? 무효로 바뀝니다. 무효. 뭐 하면? 취소하면. 무효니까요. 무효니까 서로 주고받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돌려붙여야죠. 돌려줘야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이다. 네가 준 거 서로 어떻게 다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처리하고 끝나. 이때 반환 범위가 선악에 따라 달라지는데 선이면 어디까지요? 현재 있는 것만 줘요. 선이면. 악이면 손에 전부 다 돌려주고요. 단 제한 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어디까지요? 현재 있는 것만 줘요. 선악 불문하고 별표. 다음 쌍괄호 3번 있어요. 3번에 취소한 후에 법률행위 추인 문제. 자, 법률행위를 뭐 하면? 취소하면 뭘로 돼요? 무효로 되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소급해서. 근데 취소하고 나서 얘가 마음이 변한 거지. 내가 괜히 잘못한 것 같아. 이거 괜히 이거 사기였다고 괜히 취소한 것 같아. 취소하고 나서 뭐 하려고 그래? 추인하려고 그래. 후회가 된 거지. 사실은. 취소했다는 거는 뭘로요? 무효로 만드는 거죠. 그걸 뭐 하려고 그래? 다시 추인하려고 그래요. 취소한 후. 취소한 법률행위. 취소한 법률행위는 다른 말로 뭐예요? 취소한 법률행위는 뭘로 된 거예요? 무효인 거죠. 취소한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다고? 다시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을. 유효로 할 수 있어. 어떻게? 취소한 법률행위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무효. 그럼 무효인 법률행위를 뭐 하면 돼요? 추인해서 요건 갖춰서 추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한 법률행위도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 요건 갖추면. 왜 무효행위 추인인가요? 봐라. 취소하면 뭐가 된 거니까? 무효가 된 거니까 무효인 거를 추인하면 되지.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을 갖추면 이 요건을 갖추면 무효인 법률행위도 다시 유효로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 신봉사가 사기당했다. 신봉사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뭐 한 거야? 이거 취소를 했어. 땅 판 돈. 이게 땅을 팔아가지고 사기였다는 걸 알고 취소를 했어. 그런데 뒤늦게 후회가 된 거지. 괜히 취소한 것 같아. 그럼 뭐 하면 돼요? 추인해, 추인.
그럼 유효로 할 수 있죠, 유효로. 그러려면 어떤 추인을?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이게 유효로 바뀐다. 이게 취소한 법률행위의 추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한 후 무효로 된 법률행위, 뭘로 된 거? 무효로 된 법률행위도 뭐 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으로 별표.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을 해버릴 수 있다. 그럼 뭘로 바뀌어요? 유효로 다시 바뀐다. 그 다음에 취소권의 소멸이 나오네요. 이 갑의 취소권, 사기당한 갑의 취소권은 언제까지 존속하느냐? 취소권 소멸. 자, 거기에 쌍괄호 1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쌍괄호 2번이 있어요. 먼저 쌍괄호 1번. 이 법률행위는 불확정이에요. 불확정. 왜요? 취소를 해도 되고 추인을 해도 되니까. 그리고 이건 불확정 유효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 해버리면? 추인을 해버리면. 추인을 하면 이 불확정인 법률행위는 뭘로 됩니다? 확정유효로 됩니다. 확정유효. 여기서 이 법률행위가 이 매매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매매는. 그래서 제목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기당한 계약. 이 사기당한 매매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해요. 취소할 수 있는 매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다른 말로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매매를 한 거죠. 지금 매매를. 사기당해서 매매한 게 바로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상태다 이거죠. 그 말은 뭐야? 이게 유동적이다. 불확정이다. 근데 그걸 뭐 하면? 추인을 하면. 추인을 해버리면 그게 뭘로 바뀌어요? 확정유효로 돼서 이제는 취소 못한다. 이제는. 그래서 143조 조문을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뭐 할 수 있고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뭐를 못해요? 취소 못합니다. 그 다음 추인의 상대방은 뭐랑 똑같아요? 추인의 상대방은 취소의 상대방이랑 똑같아. 얘야 얘.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뭐 하면? 추인하면 확정유효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는 뭐를 못해요? 다시 취소 못한다. 다시 뭐를 못합니다? 취소 못한다. 별 3개. 그 다음 추인의 요건. 추인은 원인이 소멸한 후에.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즉 미성년자가 성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미성년자가 뭐로? 성년이 돼야 되는 거지. 얘가 아직도 미성년이다. 그럼 얘는 추인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 추인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계약을 확정유효로 하는 건데 얘가 미성년이면 이 자격이 없잖아요. 이걸 할 자격이. 그래서 미성년자는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추인은 전제 조건이 뭐냐? 전제 조건이 원인 소멸 후에요. 이래야만 추인의 전제 조건을 갖춘 겁니다. 추인의 전제 조건은.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게 바로 누구냐? 법정 대리인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거기다 쓰세요. 예외. 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할 자격이 생깁니다. 별 3개. 그 다음 뒤로 넘기게 되면 이제 법정 추인 사유가 나옵니다. 법정 추인 사유. 법정 추인은 가령 신봉사가 사기당했잖아요. 사기당한 걸 알고요. 알고 나서 돈이 너무 급해. 왜? 이 딸이요. 이 청이를 시집 보내려고 돈이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가서 돈을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면 이걸 뭐 하겠다는 거예요? 추인하겠다는 행동을 한 거예요. 행동을. 그걸 법정 추인이라고 그래요. 어떤 행동 속에 이 취소권자의 어떤 액션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추인하겠다는 의사가 녹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하면 법률이 뭐 한 거로? 추인한 거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법정 추인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찰할 거는 이 행동입니다. 행동. 이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셔야 돼요. 그 행동 속에 뭐가요? 추인이 그 속에 내포돼 있어요. 이게요. 이걸 유심히 관찰하셔야 돼요. 어떤 액션을 했는가 이분이. 돈을 달라고 그랬다? 추인한 거죠.
그럼 돈을 받았다. 상대방이 주는 뭐를 받아? 돈을 받았다. 추인한 거죠. 그럼 이거는요. 등기를 넘겨줬다 이거죠. 사기당한 걸 알고 나서 뭐를 넘겼다? 등기를 넘겼다? 인정한 거지. 그 행동을 했다는 거는. 그럼 받을 돈을요. 을한테 받을 돈 10억을요. 그 받을 돈을 누구한테요? 심청이한테 줬다. 채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채권 양도한 거죠. 추인한 겁니다. 이거. 바로 그 행동을 보시면 되는데 그 행동이 6가지예요. 자, 법정 추인 읽어보면 취소 원인 소멸로 일정한 뭐가 있으면 액션, 행동이 있으면 행동 속에 뭐가요? 추인 의사가 내포된 거를 보아서 법률이 추인으로 간주하는 것. 이걸 법정 추인이라고 그래요. 자, 6가지가 사유가 있는데 전부나 일부를 이행했다 또는 이행을 청구했다 또는 경계는 계약을 새로 하는 거예요. 10억짜리 계약을 이 10억짜리 계약을 이분이요. 20억의 계약을 새로 했다. 그럼 추인했다는 뜻이죠. 경계. 그다음 강제 집행을 했다. 담보 제공을 했다. 권리를 양도했다. 다 추인 사유가 됩니다. 그 사유 6가지가 뭐냐면 전이경집 담양입니다. 전이경집 담양입니다. 담양. 전자가 전이 뭐냐면 전부이행입니다. 이는요 이행 청구. 경은 경계. 집은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을 했다. 얘가 돈 안 주니까요. 상대방이 돈 안 주니까 신봉사. 성격 급한 신봉사가 어떻게 했어요? 강제 집행을 했어. 그럼 돈 받겠다는 거죠. 돈 받은 거나 강제 집행한 거나 똑같죠. 담보 제공. 얘가 돈 대신에 자동차를 담보로 가져왔다. 그럼 그 담보를 어떻게 했다? 받았다. 그러면 돈 받은 거랑 똑같죠. 담보 제공을 받았다. 양도는요. 채권을요. 채권 10억을 심청이한테 양도했다. 이거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법정 추인 사유가 6가지예요. 전이경, 집, 담양. 전이경이라는 애가 쇼트트랙 선수죠. 전이경이 걔 집이 어디냐? 담양입니다. 담양. 자, 그 법정 추인 사유가 쭉 서술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법정 추인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효 취소까지 마치셨고요. 남아있는 민법 총칙의 마지막 주제 조건기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민법 총칙 주제 사기 강박 그리고 대리 그리고 무효 취소까지 연결을 같이 해보셨습니다. 한 번 더 잘 정리를 해주셔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단단하게 해주시면 학습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